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코드 웹 빌더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사용자가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나 없나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잖아요. 사용자가 내 웹사이트에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뭐 더 상세한 내용을 보려고 어떤 걸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이메일 주소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구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사용자의 니즈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저의 개인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코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설명하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이제 이메일을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구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남기거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노코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위에다 쭉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보고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구매 신청하는 경우.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제 서비스를 구매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유입된 고객 수 대비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측정해보면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콜 투 액션 버튼을 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해서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미끼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남기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 고객이니까 바로 구매 신청은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 제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니까 일단 부담 없이 제가 제공하는 미끼 컨텐츠를 받기 위해 이메일을 남기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제 그것들을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소프트웨어 블록에서 CTA에 있는 이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CTA는 이제 콜 투 액션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모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버튼으로 콜 투 액션 하는 것과 이메일을 캡처하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미리 블록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버튼 클릭 콜 투 액션부터 말씀드릴게요. 버튼을 누르면 제가 구현한 소프트웨어 내부의 다른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특정 섹션으로 스크롤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의 URL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외부의 URL에서 타입폼으로 연결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제가 구현한 콜 투 액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신청을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는 타입폼으로 연결하게 해놨습니다. 뭐 타입폼이 아니어도 되고 구글 폼으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외부의 폼으로 연결을 해서 이 고객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남기게 되면 이제 이 분의 니즈가 저한테 이 타입폼을 통해서 수집되게 되고 이 타입폼에 수집된 결과를 가지고 이분께 견적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니즈를 청취한다든지 등의 어떤 활동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외부의 폼으로 링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을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어떤 웹사이트를 보고 바로 구매는 하진 않고 이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내가 이게 구매할 만한 것인지 사람들은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미끼 컨텐츠로 무료 워크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해드리겠으니 이메일 주소를 남겨라 이런 식으로 제가 콜투 액션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것도 CTA 블록의 그 이메일 캡처를 이용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 요 이메일 캡처 부분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아더의 텍스트만 남기는 블록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남기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버튼이 여러 가지 액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쉬운 게 이 이메일을 남겼을 때 그 내용이 제 이메일로 여기에 설정해 놓은 요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요 메일침프나 메일러라이트는 한국의 스티비 같은 메일 솔루션입니다. 이쪽에다가 바로 구독자에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제피어나 인테그로맷은 자동화 툴인데 이쪽에 이 데이터를 보낼 테니까 네가 그 뒤에 워크플로우는 네가 알아서 설계해서 자동화 처리를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3주차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메일로 남기도록 하고 이 사이트를 퍼블리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이런 내용을 보고 이 미끼 컨텐츠를 받고 싶어서
자기 이메일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런 저의 이메일을 이렇게 만들고 무료 워크숍 자료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체크가 됐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 메일로 방금 nocode.병준@gmail.com이 무료 워크숍 자료를 신청했다고 안내 메일이 오게 됐을 겁니다. 보면 요 맨 위에 거죠. 새로운 폼이 서밋됐다니 5월 10일 이 8시 14분은 그 표준 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는 9시간 더 빠르니까 오후 5시에 이런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메일로 이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되게 간단하게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뭐 이 메일을 보고 이 신청해 주신 분한테 뭐 수동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미끼 컨텐츠를 이렇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이제 요 이메일을 남겨서 구독을 신청하는 요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3주차 때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맛보기를 하면 이렇게 제피어로 자동화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뭐 이 가이드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3주차 때 하기로 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제피어에서 뭐 이렇게 이 가이드대로 어떤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배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내 사이트에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되면 이 신청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제가 네이버 메일 입력했던 거가 들어왔죠.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트에서 신청들을 이렇게 쭉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 뒤에 뭐 메일 서비스에 구독자로 자동으로 추가한다든지 이분한테 자동으로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는 제피어라는 자동화를 툴을 이용해서 내가 설계하기 나름으로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은 소프트웨어의 폼 블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폼 블록을 보면 이제 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 사이트 관리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여러 폼 양식이 있죠. 여기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이 사이트 방문자가 자기 이름이랑 이메일이랑 메시지를 남기면 그 이메일을 남기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고요. 메일 서비스로 보내는 방법, 자동화 툴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배포해 보면 이 제 사이트에 이런 문의 폼이 생겼죠. 문의하기 내용을 남기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제 메일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바로 그 리스트와 리스트 디테일에서 제공하는 업보트, 즉 추천하기, 좋아요, 뭐 이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좀 특이한 블록, 그리고 가장 강력한 블록이 요 리스트와 요 리스트 디테일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어테이블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요 맨 위에 거 업보팅 버튼이 있는 리스트를 만들면 요런 식으로 리스트가 구현이 되는데요. 요 개체의 가장 오른쪽에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 에어테이블의 이 레코드, 여기서는 이제 웹플로우가 되겠죠. 웹플로우와 관련된 레코드에 숫자로 된 업보트 필드를 플러스 1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요 리스트에서 참조하고 있는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요 에어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내용 중에서 요 숫자로 구성된 요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필드를 요 리스트에서 보시면 여기 업보트 메뉴에 이렇게 연동되게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 리스트에서 요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업보트 숫자가 하나씩 더해지게 됩니다. 한번 요걸 퍼블리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DB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0입니다. 근데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모두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제가 이걸 구현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요 레코드를 이렇게 업보트 추천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숫자가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DB를 보더라도 이 소프트웨어에 숫자가 하나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상에서 업보트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리스트에 상세 항목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는
이런 업보트 버튼을 이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는 만들 생각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의 요 버튼 기능을 활용해서 추천인이 올라가도록 제가 제피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동화 로직을 설계해가지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추천인이 올라가게 설계를 해놨는데, 요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방식은 3주차 때 소개해드리거나 이러한 니즈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랑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예시로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실제 배포된 사이트로 한번 예시를 볼까요? 방금 제가 이제 클릭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이렇게 리스트 디테일 화면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제 현재 추천인 수가 아까 리스트에서 제가 방금 눌러서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 추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웹훅이 동작하면서 새로 고침을 해봤을 때 이렇게 2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리스트에도 이렇게 2명이 돼 있고, 요 DB에도 이렇게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나 아니면은 업보트 버튼을 구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약간 이제 투표 같은 형태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콜 투 액션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메일 캡처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남기기 위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폼을 통해서 문의를 남기기 위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업보트, 라이크 버튼을 구현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든 웹사이트가 사용자랑 인터랙션 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